파란만장했던 태종 이방원의 삶은 드라마 소재로 딱이었고 아들인 세종대왕보다 더 자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그와 함께 등장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여인이 있으니 남편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던 태종의 조강지처 원경왕후였죠. 남편을 임금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 친정은 박살이 난 기구한 여인 원경왕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원경왕후는 1365년 고려의 명문 여흥민씨 가문에서 민제의 여식으로 태어났는데, 여흥민씨 가문은 고려 왕실과 혼인이 가능한 재상지종 15가문의 하나였지만 민씨가 태어날 당시 500년 고려 왕실은 쇠약해져 갔으니 민씨에게 있어 그닥 바람직한 혼처라 보긴 힘들었죠. 해서 1382년 민씨는 18살 때 신흥무인 가문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2살 연하인 남편 이방원은 17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시아버지 이성계는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더니 아예 1392년 나라를 세워 세왕조 조선의 태조가 되는데, 남편이 개국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아버지 태조에게 찍혀 후계자에서 밀려나자 친정인 민씨 가문도 몰락할 위기에 처합니다. 민씨는 왕자 부인에 만족할 생각이 없었고 가문의 생존과 영화를 위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민씨 가문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버지 민제의 친구 하륜을 이방원의 책사로 영입하고 두 동생 민무구 민무지를 끌어들여 친복으로 삼아 측근을 형성하고 민씨 집안의 재력까지 총동원해 사병을 육성했으며, 민씨 본인 또한 이방원의 조력자이자 참모로서 기지를 발휘해 이방원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1398년 정도전 일파가 기습적으로 사병을 모두 빼앗고 전시체제를 발동해 이방원의 발목을 잡자 몰래 무기를 빼돌려 숨겨두고 태조의 병환으로 왕자들이 숙직할 때 민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이방원을 빠져나오게 하고 몰래 숨겨둔 무기로 간우들과 반군을 재빨리 무장시켜 정도전을 기습해 쿠데타를 성공시키게 만듭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이 둘째 형 정종을 즉위시키고 숨을 고를 때 넷째 형 방간의 난이 터지는데, 전투 도중 이방원이 타던 말이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전사한 줄 안 민씨는 격분하며 창을 들고 뛰어들려 했을 만큼 적극적으로 남편의 편에 서서 싸웠고, 그렇게 고생 끝에 1400년에 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고 본인도 왕비가 되지만 이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죠. 태종은 임금이 되자마자 후궁들을 들이는데, 임금이 후궁을 들이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너무 보란듯이 대놓고, 그것도 즉위 초부터 이랬으니 원경왕후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왕이 된 뒤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냉철한 정치가 태종이 강력한 외척이자 공신인 민씨 가문을 견제하려 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장인 민제의 친구였던 하륜에게 후궁제도 법제화를 맡기고 가르색을 설치해 건우의 딸을 후궁으로 삼으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원경왕후의 속을 지르자 원경왕후는 여기에 대응해 강력하게 태종에게 반발하거나 태종을 모신 궁인을 엄벌하고 이도 안 통하면 눈물과 단식으로 투쟁하니 결국 태종은 가래색을 폐지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태종은 이런 원경왕후의 반발이 자신의 가문과 처남들의 위세를 믿고 이러는 것이라 보았고, 후궁을 들여 민씨 가문을 견제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태종은 아예 민씨 가문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죠. 태종의 장인 민제는 태종의 변심을 알아채고 아들들에게 조심하라 경고했으며, 민무구 민무질 형제도 태종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명나라와 조선 간 국혼 논의가 있을 때 일부 신하들이 임금인 자신을 두고 장인 민제와 국혼 문제를 상의한 사건이 터지자 태종은 관련자들을 붙잡아 매타작을 하며 불편한 어심을 드러냈죠. 결국 태종은 처갓집 박살내기 작전에 돌입해 사건이 터지고 한 달 뒤 민씨 형제 탄핵 상소가 올라오는데, 1년 전 양이 파동 때 민무구 형제가 기쁜 내색을 내보이고 세자를 뺀 왕자들은 필요 없단 발언을 하며 왕자들을 제거할 의도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상소로 민씨 형제는 순식간에 죄인으로 몰려 여러 유배지를 거쳐 마지막에 제주로 유배되고 3년 뒤 끝내 사사당하고 맙니다. 남은 2명의 처남인 민무율, 민무해는 죽은 형들이 무고하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다니다 태종에게 찍히고 작은 사건을 빌미로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추가되어 결국 죄인으로 몰려 유배지에서 자결하기에 이르죠. 원경왕후는 비정하고 냉혹한 태종에게 분노하고 태종은 반발하는 원경왕후를 폐비할 생각까지 하는 등 부부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죠.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닐 수 없는 원경왕후였으나 태종과 함께 낳은 자녀들이 큰 위로가 되었고 태종 내외를 그나마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죠. 하지만 세자 이제가 갈수록 엇나가며 탕하로 돌변하기 시작하고 1418년 성형대군이 14살에 병으로 급사하는데 이 와중에도 사고를 친 세자 이제는 결국 태종의 노여움을 사 폐세자 되어 원경왕후의 속을 새카맣게 태워버렸죠. 세종 즉위 뒤 데뷔가 된 원경왕후는 며느리 소원왕후 심씨의 가문이 자신의 친정처럼 박살나는 것까지 목격하자 결국 철의 여인도 현타가 왔는지 1420년 학질에 걸린 원경왕후는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뜹니다. 이어 왼수였던 남편 태종도 1422년 세상을 뜨면서 부부는 헐렁에 같이 잠들게 되죠. 원경왕후는 태종과 사남 사녀를 낳으며 고난을 함께했지만 결국 권력 앞에서 정적으로 돌변했고 그럼에도 자식들을 앞에 두고 슬픔과 고민을 함께하다 세상을 뜨고서 같은 곳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애증의 부부가 아닐 수 없죠. 야심가, 킹메이커, 왕비, 세종대왕의 어머니였던 파란만장했던 원경왕후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